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금일은 12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마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죠. 미중 무역 협상 1차가 합의된 이후 모든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좀 안도감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인 우리 증시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지속적인 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넘게 2200포인트에 거의 다다랐고요. 코스닥 또한 0.95% 오르면서 오늘 65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매도의 기조였었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대량의 5,5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한 2200포인트를 우리 예상했던 대로 좀 다가왔고요.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이제 2200선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여부냐에 따라 있는데, 아마 이제 금일, 오늘 밤에 이제 마감되는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장전에 지금 현재 보합으로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먼저 금일 특징 섹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좀 이끌고 있죠. 계속 저도 특징 섹터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낸드 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감과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에 우리나라도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4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장비 투자 총액이 약 8조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좀 하락한 특징 섹터들이 있죠. 먼저 이제 건설은행 관련 섹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 많은 제약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좀 현실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하였죠. 이에 따라서 대형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들이 금일도 지수에 힘을 받지 못하고 좀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출을 막기 때문에 평균 대출 성장률이 좀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도시 정비를 수주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짙어진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 관련주가 오늘 좀 북한 도발 가능성 속에 동창리 발사대 정비 작업이 포착됐다는 소식에 오늘 또한 좀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몰리는 수급 섹터, 즉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반도체를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도 이제 개별 특징 종목들이 쭉 당일 좀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00선에 다 달았기 때문에 과연 좀 조정을 좀 받을지 한번 미국 시장을 한번 저희가 오늘 방에 한번 보고 내일 2200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한번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어떠한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오늘 밤이죠. 미국 11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겠고요. 미국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각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미국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본회의가 표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하원이 통과된다고 해도 상원에서의 또 다시 한번 표결이 이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 의원들의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원의 탄핵안 미국 역대 사상 세 번째로 지금 탄핵에 올라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웨덴 총리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기업 발렌베리 회장과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 시범 서비스를 보여왔던 오픈뱅킹이 내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행의 웹 하나로 모든 은행의 업무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핀테크 관련 업체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전에 2150선을 강력하게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2200선을 눈앞에 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만 그 위에 이제 2200선을 좀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2200을 넘어서 2220까지도 한번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대주주 매도라든가 일단 지총들이 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5포인트 정도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660선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로 홀딩스입니다. 큐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칸 회사의 필러를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독점 이제 팜권을 계약했다는 체결 소식에 오늘 큐로 홀딩스가 좀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이전에 한번 재차 거래량들이 들면서 슈팅이 나왔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큐로홀딩스의 상한가에 더불어 계열사들이죠. 큐로콤과 큐로, 지엔코 등도 오늘 다 같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은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 기대감에 오늘도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뭐 이전부터 이제 이낙연 총리의 관련주로서 11월부터 상당히 많은 주가가 부양이 되면서 약 100% 넘는 지금 수익을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그 다음 종목 또한 정치 테마주였죠. 수산중공업. 금일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지명이 되면서 오늘 약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고 어떠한 이슈의 하나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가치 투자라든가 직장인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만 대응을 좀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라온 종목 중에서 지니언스가 있습니다. 지니언스 오늘 좀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왔었죠. 이제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보안주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합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 회사 기업용에 대한 단만 보안 솔루션 시장도 점점 보안 기능이 이제 강화되면서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장중 20% 넘는 좀 상승을 보였었죠.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는 이제 거래량이 없던 작은 시총의 주식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인 5,300원과
150원 요 사이를 여러분들의 좀 눌림자리를 한번 활용하시면서 지지를 받아 보신다면 지니안스 같은 종목들을 조금 가치주로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이전에는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일부터는 제가 조금 올라오는 추천되는 종목들, 즉 증권사 레포트라든가 기타 관계기관에서 올려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볼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종목은 오늘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음식료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주의 성격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를 받아오면서 주가도 상당히 아래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쌍바닥을 좀 만들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이고 차별적인 이제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재고 손실이 19년도의 실적에 좀 계속 반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겠고, 내년부터 또 계열사인 CJ 제일제당의 공급 물량이 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 또 경쟁업체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좀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점과 앞으로 외식 산업의 프랜차이즈가 비중의 증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뭐 외국인이라든가 좀 뭐 기관의 수급은 없지만 그동안 그래도 수량이지만 기간에 11월 달 들어서 기간의 물량들이 조금씩 좀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이전 고점인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일단 저항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상당히 주가가 이전에 2만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주식이죠. 최근에 9,500원까지도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아래 저점인 9,500원을 좀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적으로 구체보험이 깨진다고 그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신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가 이제 좀 대세를 좀 이끌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소프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한컴 스페이스를 좀 출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독자적인 활동을 좀 펼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한컴 오피스 2020 글로벌 버전도 또한 출시가 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좀 독일, 오스트리아의 이제 한컴 오피스가 이제 수출이 시작이 되겠고요. 이에도 좀 홍콩과 대만에도 이제 한컴 오피스 판매 계약이 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지난 3분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앞설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좀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될 전망이다 라는 점이 좀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아직 기관의 물량들은 크게 들어온 건 없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좀 형국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저평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마찬가지로 위의 저항은 한 11,600원, 12,000원 정도 선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의 엔진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적자를 좀 봤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9년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인 거고
하지만 3분기 들어서 8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4분기는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이 좀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IMO 2020이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 이제 선박들이죠. 선박에 대한 이제 연료가 이제 옛날에 그 연소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연료라든가 LNG 선으로 지금 이제 바꾸는 추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의 선박 추진선의 지정 확산에 따라서 이제 좀 수혜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인 4,100원 정도를 좀 지지 라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LNG 연료를 이제 취급하는 동성 화인텍이죠. 이전에 동성 화인텍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연료 시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NG 추진선이 많이 이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LNG 비중도 점차 이제 연료가 확대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LNG 연료 탱크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서 이전 결정인 9,900원을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한번 돌파해 보지 않을까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추세선도 아직까지 깨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종목은 거래량이 없는 되게 중소형 종목입니다. 오스테오닉이라는 정형외과 의료기기 개발 생산 업체인데요. 현재 아직까지 뭐 실적은 그렇게 뚜렷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치과 교정 장치라든가, 또한 요새 이제 애완동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동물용 임플란트, 그리고 또 의료용 봉합사 등의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본궤도에 올라오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가셔야 될 예정이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직까지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3,000원만 지지를 받는다면 오늘 좋은 좀 매물 소화의 관점으로 좀 보면서 이전에 고점인 3,800원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목표가를 잡고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눌림 자리라든가 조금 분할 매수 쪽, 그리고 반대로 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계속 요즘 지속적인 증시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뭐 상당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